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두란노 문학회 최수잔 회장님도 계시고, 오히려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냥 특별히 무슨 전문적인 그 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또 계절이 가을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행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 나이가 계절처럼 가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쯤 살아온 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내 인생을 반추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한 편 정도 쓰셔도 참 좋은 그런 계절이고, 또 여러분 연세도 그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강의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그 살아오신 그 삶 자체가 수필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 말씀하실 때 내가 살아온 걸 얘기하면 소설은 뭐 3권은 더 될 거야, 10권도 쓸 거야. 보통 삶을 살기에도 이렇게 참 지난한 세월인데 어떤 인생의 황혼기에 되면 긴 것 같은 인생도 잠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 가을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그냥 오는 것보다는 제목을 내 삶에 대한 성찰과 수필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성찰이라 그러면 매우 엄숙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쌓여있는 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즐거움도 많았겠지만 그 남들처럼 사는 대로 사느라고 다 애쓰신 분들의 얼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만의 수필이시고 자기만의 소설이시고, 또 어떤 내적 활동을 한 번쯤 써보고 싶은 그런 감성이 내재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수필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슴을 좀 놓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옆구리 어디를 두드리면 여러분의 그 감성이 울림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주석들에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도 있을 거고, 어떤 일반적인 삶 자체이기도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대로 대략 5가지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글을 쓰지는 않지만 왜 우리는 가끔 문득문득 글을 쓰고 싶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요. 또 가족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친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그냥 세상이 다 되고 나 억울해 하는 그런 한마디쯤 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것들을 일기 쓰듯이 그렇게 써서 한번 작품으로 써보는 이 가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 소제목은 1. 왜 글을 쓰는가, 2번째 첫마음, 우리 사람도 첫사랑이 평생을 가지요. 첫마음, 그 다음에 첫생각, 그냥 번개처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그 첫생각, 그 다음에 습작을 위한 글감 노트 만들기, 그 다음에 5번째로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저나 작품을 늘 쓸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열일을 제치고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글로 써고 싶어, 한번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런 내용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느라고 겪는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내 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발표하시면
어머 이건 내 글이야, 이 사람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고 썼나 하고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셔도 어느 대목에 쓰든 꼭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본에 왜 글을 쓰는가, 여러분들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가끔 질문을 하죠. 왜 나는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을까? 쓰려고 애를 써도 안 써지는 이 글을 왜 이렇게 쓰고 싶어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거창하게 해밍웨이 말을 여기 썼습니다마는 왜라고 묻지 마세요. 내 가슴 속에 뭔가를 쓰고 싶은 게 있는 것이야. 나 쓰고 싶어. 쓰세요. 글은 무슨 형식, 수필은 이렇게 써야 된다, 소설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것보다도 일단은 내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내 슬픔을, 내 기쁨을, 또는 내 환희를, 어쩌면 못다 이룬 내 꿈을, 그것을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보시는 그런 가을,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젊은 세대를 다 살았고 어떻게 써도 글 한 편은 쓰실 수 있는 그런 연세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는 당신이 글을 쓰기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쓰지 않더라도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생각이 있어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께는 이미 문학에 대한 향수라도, 혹은 내가 그 여학교 때 혹은 그 20대 때 그냥 문학에 그런 한 번쯤 이렇게 젖어보고 싶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저희들 특히 이민사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하실 바 다 하셨고 또 앞만 보고 살아오신 그 인생을 생각하니 참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허망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시면 여러분께도 위로가 되고, 또 글은 익히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글을 읽으면 또 감동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정리가 돼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옷장의 옷이나 신발장의 신발은 그냥 다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하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 글로 써서 나를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읽히고 그런 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 카메라도 있지만은 이 사진 예술은 우리가 어떤 보이는 풍경을 그 사진 작가가 원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작품이 되지만 우리 글은 우리 내면에, 내 안의 모습을 사진 찍듯이 찍어보는 거죠. 글로 찍는 거죠. 내 속을, 내 안의 풍경을 글로 써보시면 그것이 작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읽혀서 공감이 되는 그런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이 나이에 뭘 하지 마시고 이 나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을 한 번쯤 써보시고 또 신문에도 내보시고, 여러분들 글 쓰실 때 신문들은 다 보실 거예요. 신문 보시면 내가 써도 이보다는 잘 쓰겠다 하는 글들이 많죠. 근데 써보면요 그렇게 쓰기가 더 힘들어요. 잘 쓰는 사람들은 막 전업작으로 쓰니까 그냥 딱 펜 작업은 그냥 일사천리로 쓰는데, 못 쓰는 걸 또 쓰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진짜 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글을 쓰긴 했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 나도 한번 내가 되어볼 거야.
아무리 살아도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많죠. 나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 아니면 나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우고 또 이렇게 과정을 거쳐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글로 쓰시면 가장 정확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마음, 종이와 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요. 이 첫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쓰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 쓰시되, 우리가 그 목수가 장돌이야 못이 있어야 하듯이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떤 펜과 종이,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옆에 두고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꼭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2번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생각을 놓치지 마라. 첫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번쩍하고 빛을 낸 불빛이다. 이렇게 첫 문장을 썼는데요. 자다가도, 어떻게 양치질을 하다가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작가가 아니라도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딱 그 단어만 적어 놓으시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그 단어 가지고 깊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한편의 수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치고 지나가는 그 생각은 그냥 지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지금 당장 안 쓰셔도 언젠가 하다못해 카톡에 하고 싶은 내 말을 하고자 할 때도 그것이 꼭 맞는 말인 것 같으면 인용해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이 사람이 유리창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친구한테. 근데 느껴지죠. 말은 안 되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유리창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소리로 유리창이 깨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생각을 자꾸 다듬으면 어떻게 유리창이 말에 깨져?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아무래도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한마디로 느낌이 확실하게 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연습이,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작을 위한 글감, 노트 만들기. 아까 이거는 제가 2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을 쓰고 싶은데 메모도 다 해놓으셨고, 저 2번에서 언급했듯이, 그런데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상 제목을 한번 지어서 제목을 일단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정해놓으면은 그 내용이 제목을 벗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작품이 글이 완성이 되려면은 그 제목이 주가 돼가지고 그 제목하고 관계되는 소재 서너 가지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문장을 쓰다 보면 한편의 수필이 됩니다. 수필은 길지 않아요. 이렇게 A4 용지 한 페이지하고 여기 3분의 1 정도만 쓰면 한 편의 글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쓰실 때는 첫 문장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거를 막 개워내듯이, 나 체했어, 토했어, 체했어,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
중원, 후원 뭐든지 막 쓰세요.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선호작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이 말은 내 말이기도 하지만 읽는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갈 내용이다 하는 그것만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쓰고 또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줄이고 그래도 길어서 또 줄이다 보면은 엑기스만 되죠. 그래서 중원본 하는 거, 왜냐하면 수필은 자기 삶에 대한 그 경험이나 주로 그런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세합탄 또는 타령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도 어떤 수필이라는 문학이 되려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셔서 내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한 3번 정도 그렇게 태국을 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만의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여러분만의 그런 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쓰고 나서 내 속을 좀 풀었다. 나 가까운 사람은 가까워서 말을 못하겠고 먼 사람은 너무 멀어서 너무 뜬금없고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도 써보자 하고 나를 나에게 고백시키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글 쓰는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이나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또 뭐 백수가 가로로 죽는다죠. 계획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내가 계획해서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에 1시간, 2시간만큼은 다 글 쓸 거야. 일기를 쓸 거야. 아니면 책을 쓸 거야. 책을 읽을 거야.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쓰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쓰니까 내가 그 글에서 감동을 했는지 의식하지 않아도 자꾸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그런 감을 잡게 되거든요. 뭐 저는 유명인사가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만 문학에 뜻이 있는 분들이 아주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강의 듣고 유튜브 듣고 참고는 되겠지만 그것이 내 글을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중에서 습작을 위한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내가 써야만이 쓰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글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저렇게도 써볼까 이렇게 궁리를 하게 돼요. 하다 보면은 물이 유연하게 흐르듯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쓰려고 저절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남의 그 신문들은 다 보시겠죠. 신문 보신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내 이름으로 써보는 겁니다. 써보셔서 올가을에는 한국일보에 여러분들 수필이 실리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요약한 이 책은요, 사실은 제목이 너무 엄숙해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하는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작가가 쓴 아주 두꺼운 책인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런 동기유발을 하고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와서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되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말이 되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2003년도에 그 한국수필로 등단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15년 만에 겨우 수필집 한 권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작가들에게 아니 읽는 독자들에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썼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책을 한 권 쓰고 나면요 작품 하나를 써도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쓰는데 책을 한 권 내니까 제가 육신으로 난 자식들보다도 더 애착이 가요. 이렇게 잘 쓰고 못 쓰고로 떠나서 내가 그냥 살지 않았구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머릿속에 있을 뿐이에요. 글로 쓸 때 그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1시간 제가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민 생활했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직장이 그 국토안보부가 워싱턴 DC에 있어요. 집에서 출근하는데 1시간 반, 퇴근하는데 1시간 반, 하루에 3시간씩 출퇴근하는 데만 3시간씩 걸렸어요. 젊어서는 또 아이 키워야죠. 살림해야죠. 그러니까 글을 하나 쓰려면은 막 눈꺼풀이 막 내려앉을 때 그때서 겨우 제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나마 글 한 줄도 못 쓸 것 같아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뜨고 한 자라도 일단 써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아, 내가 이 글 다음에 무슨 글을 쓰려고 했지. 근데 어김없이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딱 수답해놓고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다시 이튿날 와서 뭐 썼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꼭 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어떤 문학을 위한 글만이 아니더라도 친구분들이나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걸러진 말 또는 이렇게 잘 듣고 잘 새겨듣고 누군가가 하는 말을 일단은 잘 들어야 내가 거기에 충분히 소화가 돼서 제 할 말이 생기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남의 말 듣기보다 내 말 하기가 더 바빠요. 전화 한번 하시면 팔이 아프도록 하세요.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냥 마냥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시고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보셔요. 발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글을 쓰는 시간은 정말로 내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내가 아닌 것 같고 난 이렇게 살라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럴 때 저 자신하고 만나는 거죠. 남들 만나봤자 남이고 나를 만나는 길은 글을 쓰기 위해서 좌정하고 책상에 앉으셔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딱 글 쓰려고 마우스를 잡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면 써집니다. 어떤 글이 돼도 글이 써지거든요. 쓰다 보면 중원부원돼서 글이 안 갔지만 내가 또 쓴 게 아까워서 그거 쓸 데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이 시간 이렇게 노력해서 썼는데 그게 아까워서 또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의 삶도 정리가 되고 이런 대인 관계에서 대화할 때도 그 말이 정리가 되고 남의 글을 읽을 때도 그 안목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그런 삶보다는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길은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문학이 아니라도 예술이면 무엇이든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인 거라도 그렇게 해서 한 번쯤 이렇게 글도 써보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고 또 책을 읽으셨으면 읽은 책을 또 여러분들끼리 뜻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평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활 환경 다 같잖아요. 일터에서 낮에 일하고, 일요일이면 교회 가고, 그리고 그로서리 가고, 대체적으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같은 것 같지만 내면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삶의 어떤 지평도 이렇게 넓어지고 내 생각도 깊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제 자신이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는 나 이렇게 주장하는 나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나야 하는 어떤 그런 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꿈을 향해서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나이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났으니까 그렇게 멋진 글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시는 그런 시간을 틈틈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거창하게 수필이나 소설 그런 장르에 속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일기 쓰는 거 숙제로 많이 했지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잊어버리는 이 나이에 한때는 내가 이랬구나 그랬구나 하고 지금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시잖아요. 또 훗날에 보면 잊었던 그런 기억도 되살려지게 되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 올 추석 때는 가족들을 꼭 만나야지 했는데 못 만났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생각은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우리 생활과 유리된 어떤 특별한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 간에 또는 글을 쓰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 조리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그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꼭 글이 뭐라 그럴까 발표할 글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짧은 글짓기라도 이렇게 하셔서 그러다 보면은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정리하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만나는 또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내 시간이 없어요. 글이 안 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4시간이야 하고 작정을 하시고 그 시간에 안 써지면 책을 읽으시든가 글을 쓰시든가 아니면 또 어떤 본인이 원했던 분야의 그런 전문 지식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깨우세요. 여러분들을 자꾸 잠들어가는 내 의식을 일깨워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될 수 있는 시기고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있고 뭐 돈은 어차피 모자라는 거지만 우리 다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젊어서는 그렇게 돈이 시간보다 중하더니 이제는 살 수만 있으면 시간을 돈으로 사고 싶어요. 제가 작년 12월 말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면 뭐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70이 넘도록 직장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러다가 나 직장 생활만 하고 죽겠네. 아니지. 남은 생은 이제 내 걸로 살아야지 싶어서 과감하게 그것도 과감하게 70이 넘어서도 과감하게라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의외로 참 좋더라고요. 제가 뭐 시니어 아카데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막 눈에 들어와요. 우리 그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지금 웅수 아카데미에서 그 아이무비 메이커 그 반에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시니어 아카데미가 신세계구나.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진즉 몰랐을까? 그러고 배웁니다. 배워서 제가 뭘 어떻게 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배우고 싶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고 이런 장소가 있고 우리 한인교회들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진짜 우리 아이들 한국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도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죠. 우리 시니어들 이렇게 시간 여유 많으신데 유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자의 그 특기라고 그럴까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저는 교회에 참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문화교실, 대학 못지않게 저는 우리 한국의 이민자 교회들이 참 감사해요. 저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지금 제목이 문학 강의라고 해서 제가 문화 위주로 얘기를 하지만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글이 아니더라도 또는 음악이나 저기 보니까 탁구대도 많더라고요. 운동하셔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산책을 하시면 꼭 친구들하고 같이 가실 필요 없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가능하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찾아와요. 생각이 나를 찾아와요.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때는 이거저거 뭐 눈에 보이는 게 다 할 일이니까 제 머릿속이 비일 틈이 없어서 그런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 홀로 걷기 그런 산책을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시고 이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 번쯤 글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엄두를 못 내셨던 시간에 쫓겨서 못하셨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한번 뭔가를 시도해보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나이에 뭘 해. 그 나이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퇴직하면 뭐 하지? 제가 어떤 때는 연휴가 있어서 쉬어보거든요. 그냥 이제 하나의 딸 이제 작년 가을에 시집 가고 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집이 텅 비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상록대학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신문 광고에 나는 각 유명 교회들의 시니어 아카데미 스케줄을 봤어요. 그런데 이 상록 아카데미가 다른 그 시니어 아카데미하고 다른 점이 이런 특강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특강 시간은 내가 어디에 속하든 뭐 댄스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또는 뭐 탁구를 치든 그림을 그리든 다양한 것을 하다가도 다 같이 한 번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상록 대학뿐인 것 같았어요. 모두가 이 시간에 아주 빡빡하게 다 차있고 몇백 명씩 그렇게 있던데요. 그런데 이런 시간에 다음에는 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죠. 여기저기 다 들어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런 주어진 장소에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웃거려 보시고 해서 남의 생각도 때로는 내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얼굴에 주름은
문장이세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그 결과이시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제가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다 보니까 준비해온 것은 많은데요. 기왕에 우리가 글을 쓸 바에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우 긴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그러면 뭘 어떻게 쓰지 막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첫 문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이 딱 읽는 사람 가슴에 꽂히도록 길게 쓰지 마시고 짧게 해서 딱 독자들에게 꽂히는 그런 문장으로 유도를 해서 한번 그렇게 꽂히면 끝까지 읽게 됩니다. 다음에 뭐라고 썼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글을 쓰실 수 없으면 신문만 보지 마시고 많이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기 마련이요. 이죠?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뭔가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쓰기 위해서라도 많이 쓰시고요. 기왕에 글을 쓰실 바에는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는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 자기 자랑이구나.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되면 안 읽혀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쓰시면 문장력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글 줄 속에 여러분 심성이 들어있고 정성이 들어있으면요 우리들 가슴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멋진 글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투박하게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셔서 한 번쯤 글 써놓고 글은 쓰면은 누군가가 익히기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친구에게 아니면은 같은 그 취미가 같은 분에게 나 이거 글 썼는데 한번 읽어봐 어떤지 그러고 평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 어떤 피드백이 있겠죠. 그러면 자극을 받아서 또 고쳐 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쓰시면 좋겠고요. 그 문학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서정성이겠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우리들의 어떤 그 슬픔에도 격이 있다고 그러지요. 슬퍼서 막 울고불고 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내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깊이 있게 쓰다 보면 나 대신 읽는 사람이 울어줘요. 눈물을 흘리고 운다는 것보다 울컥해져요. 제가 그 참고로 제 작품 하나를 실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글을 잘 쓴 글이 아니라서 한 분씩 첨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글이 됩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제 작품 하나를 첨부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우리 친정어머니 나 미국 와서 너가 바다 건너 있으니 내가 보고 싶은들 너한테 달려갈 수가 있냐. 네가 나한테 나 보고 싶다고 올 수가 있냐. 이런 타령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대수롭지 않은 부분이 울컥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랬구나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멋진 글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쓰세요. 살아온 인생 나 이렇게 살았어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하고 읽는 분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시고 또 문학은
주장이 아니라 허용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이건 꼭 나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공감력이 약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 다 통하는 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필이 소설은 픽션이고 이렇게 허구 내가 장르를 지어서 쓰는 거지만, 수필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는 것이잖아요. 경험이나 보고 들은 내가 직접 체험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쓰는 것인데, 그거를 그대로 쓰면 문학성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수필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감동이나 또는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즐거워서 하하호호 이렇게 웃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또 가짜대수도 할 수 있고, 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 네 눈물이 내 눈물이다. 그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슬픔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장을 쓸 때는 길게 쓰시면 뭐가 목적인지 몰라요. 문장을 짧게 간결하게 쓰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여구 쓰지 마시고 문장을 간결하게 짧게, 그래서 더 내 기억 속에 독자들의 기억 속에 스미도록 그렇게 쓰시면 아주 좋은 글이 될 것입니다. 시가 특별히 그런데요. 수필이라도 우리가 이 글이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 낭만이 들어가야 할, 우리 비슷한 말 많죠. 하다못해 파랗다, 푸르다, 파르스름하다, 무슨 푸르딩딩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한국말이 시 쓰기에 참 좋은 감성어가 많아요. 그런 것 중에서도 이 뜻은 같으나 비스무리한 이 글 중에서 어떤 것을 여기에 써야 적당할까 하는 것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글을 쓰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감정에 사무쳐서 하게 되면요, 그게 그 효과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쟤는 지가 한 말에 감동해서 그런다고 이러거든요. 근데 좀 나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할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글을 쓸 때는 뭐 사무치는 것이 많고 한이 많고 억울한 게 참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더 큰일을 많이 하시니까 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여과를 시켜야 돼요. 나를 그냥 가슴을 치게 했던, 울컥하게 했던, 또는 눈물 지게 했던 그런 감정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화시켜서 가라앉은 다음에 나를 객관화시켜서 글을 쓰다 보면은요, 독자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슬픔인데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걸 압니다. 기술적으로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는 정제된 언어로 간결하게 글을 쓰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누구에게든 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주제가 문학이라서 이렇게 주로 문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